2018 자몽신드롬배 내셔널 바둑리그 백대현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챔피언 결정전 시작 전에 서울 키바팀 이강욱 감독이 2대 0으로 끝내고 싶다라고 했었는데요. 우선 1경기는 서울 키바팀이 가져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1차전 만만치 않았거든요. 네. 3대2 스코어가 나왔고요. 거기다가 사실 키바팀 주니어가 강세인데 주니어 선수들의 성적이 좀 좋지가 못했고 오히려 시니어 여성 선수들의 활약을 펼쳐주면서 3대2 승리를 거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차전 더욱 좀 복잡한 또 치열한 싸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과연 오늘 오더는 어떻게 나왔을까요? 대회 정보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서울 키바팀은 전라남도와의 대결에서 승리 후에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고요. 광주 무돌팀은 서울 압구정에게 승리하고 챔피언 결정전에 올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서울 키바팀은 매직 2위를 기록한 팀이고 광주 무돌팀이 매직 1위를 기록한 팀인데 오히려 2위를 기록한 팀이 지금 한 발 앞서 나가는 상황이 됐어요. 자, 오늘의 오더인데요. 한눈에 봐도 좀 파격적이에요. 서울 키바팀이 후보 선수를 기용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주 무돌팀도 역시 자주 출전하지 않았던 김지훈 선수를 이용만 선수 대신에 지금 기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감독들이 뭔가 이 오더에 있어서 상당히 좀 신경을 많이 쓰고 뭔가 오더부터 아주 치열한 접전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보기에는 일단 김우영 선수와 정지우 선수판 지금 리턴 매치거든요. 네. 1차전에 이어서 다시 지금 붙었기 때문에 이 대국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방송으로 아주 자세히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어쨌든 이따 수순을 좀 짚어드릴 허영락 선수와 김세현 선수의 대국이 어떻게 보면 지금 양 팀에서 좀 잘 나가는 선수들의 지금 대국이기 때문에 승부판이 될 가능성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3대2 스코어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시작 전에는 주니어는 서울 키바가, 여자 시니어는 광주 무돌팀이 좀 두텁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많았었는데요. 1경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약간 두텁지 않느냐라는 의견은 정말 이 백지한장 차이죠. 그냥 성적이나 정규리그 성적이나 그동안의 어떤 보여준 모습을 통해서 평가를 내린 건데 또 이렇게 큰 승부에서는 큰 승부에서 잘 두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일단 에이스들이 그렇게 잘 두는 에이스들이 팀에서 역할을 해줘야만 오늘 경기를 어느 한 팀이 좀 잡아갈 수 있지 않을까. 오늘은 제가 보기에 역시 또 3대2 스코어 나올 게 거의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치열한 승부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서울 키바 광주 무돌의 챔피언 결정전 2경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2018) 자몽신드롬배 내셔널 바둑리그 광주 무돌과 서울 키바의 챔피언 결정전 2경기입니다. 30분 30초 상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 자몽신드롬배 내셔널 바둑리그 챔피언 결정전 2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챔피언 결정전 1경기는 서울 키바에서 가져갔고요. 일국 주니어 선수들의 대국이고요. 강지훈 선수와 문국현 선수가 만났습니다. 문국현 선수가 보통 5국에 많이 등장했었는데 오늘은 1국에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문국현 선수가 1차전에서 5국에 나와서 승리를 거두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또 1국에서도 좋은 모습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감독의 기대에 실린 어떤 오더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문국현 선수 정규리그 성적은 9승 5패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 18승 10패 종합 승률에서도 64%의 아주 안정된 실력을 보여주고 있는 선수입니다. 자, 주니어 아마 랭킹 1위 강지훈 선수인데요. 어제는 아쉽게 패배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강지훈 선수 아마 랭킹 1위이기 때문에 말이 필요 없는 기사죠. 그야말로 실력자입니다. 근데 지금 포스트 시즌 들어서서는 지금 1승 2패 의외로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늘 경기에서는 또 어떤 모습 보여줄지 궁금합니다. 자,
자, 이 곡은 리턴 매치입니다. 여자 선수와 시니어 선수의 대결인데요. 김우영 선수와 정지우 선수가 다시 만났습니다. 네, 정지우 선수가 좀 불리한 판을 역전을 당한 바가 있었는데 네, 정지우 선수 현재 아마 랭킹 5위고요. 연구생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벌써 5위예요. 그렇습니다. 뭐 정규리그 성적도 11승 5패로 아주 좋은 모습 보여주었고요. 사실 김우영 선수와의 대국에서도 유리한 바둑을 좀 너무 강하게 몰아붙이다가 좀 역전당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경기에서 많이 불리했던 바둑을 역전시켰는데요. 김우영 선수 정규리그 성적은 7승 10패로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네, 그러나 뭐 김우영 선수 지금 이 포스트 시즌 들어서면서 2승 1패 팀의 에이스 역할을 지금 톡톡히 해내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저희는 이 곡을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 시간 30분의 초읽기 30초 3회이고요. 어제 대국 내용이 정말 재밌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정지우 선수도 많이 준비를 했겠죠? 네, 뭐 정지우 선수가 중후반까지 뭐 단연 우세를 좀 유지해 나가는 바둑이었는데 좀 쉽게 두면은 이길 수 있는 대국에서 조금 더 이득을 보려다가 상대 이제 김우영 선수의 흔들기에 조금씩 흔들리면서 결국 무너졌던 내용이었어요. 예, 뭐 김우영 선수는 뭐 한 번 이겼는데 두 번 못 이기겠느냐라는 그런 각오일 것이고 정지우 선수는 지금 그 1차전의 패배를 갚아주겠다라는 네. 마음일 거거든요. 그래서 이 대국 심리적으로도 상당히 좀 두 선수가 묘한 상태에서 대국을 벌이게 되지 않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1경기에서는 큰 모양을 유지해 나가던 바둑이었는데 오늘은 좀 쪼개질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모양 자체가 좀 쪼개진 형태가 됐죠. 여기서 이제 다음 선택을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글쎄요, 지금 뭐 이곳을 뭔가 바로 붙여서 공격하는 수, 뭐 이렇게 다가오는 수도 역시 가능하고요. 반대쪽을 뭐 걸쳐가는 수, 3-3 들어가는 수도 역시 가능합니다. 김우영 선수는 이곳을 이제 걸쳐두고 손을 뺀 것이기 때문에 다가오는 수를 선택하면서 이도를 압박하겠다라는 의도를 보여줍니다. 자, 두 팀이 오늘은 후보 선수를 기용했는데요. 서울 키바팀은 주니어 선수를 후보 선수 기용했고요. 광주 무돌은 여자 선수 후보를 기용했습니다. 글쎄요, 오더가 감독들이 역시 고심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이 키바팀의 김현우 선수는 본인이 한번 출전하고 싶다라는 그런 강력한 의지를 표현했다라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편으로는 어쨌든 지금 키바팀의 지금 출전 지금 김현우 선수가 이재성 선수 대신에 출전했잖아요. 네. 이재성 선수가 1차전에서 문국현 선수와 반집 승부였는데 굉장히 좀 진행이 빨랐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도 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역시 이제 결과는 알고 있었다라는 얘기를 전해 듣긴 했습니다. 그래도 반집 승부였는데 뭔가 그렇게 좀 빠르게 진행했던 부분에 있어서
이강욱 감독이 어떤 또 이제 감독과 어떤 선수의 차원도 있지만 또 스승과 제자의 어떤 차원에서도 뭔가 이재성 선수에게 조금 더 절실함이 필요하지 않느냐라는 것을 오더를 통해서 보여줬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추측도 또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기회를 잡은 김현우 선수가 승리를 해준다면 또 3경기, 혹시 만약에 3경기까지 가게 된다면 다시 기용이 될 수도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김현우 선수도 물론 이제 강지훈 선수, 허영락 선수, 이재성 선수에 비해서는 객관적인 전력은 약간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그것이 뭐 아주 큰 차이는 아니거든요. 네. 자, 지금 자하기 쪽에서 좀 빠른 진행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곳은 지금 끊어갔을 때 잡는다면 중앙이 뚫리기 때문에 뭐 이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지금은 뭐 이 교환을 해놓고 역시 지금 세력을 어떻게든 좀 키워가야 되는 형태여서 근데 좀 애매하네요. 이곳을 다가가자니 밀어 올렸을 때 예전에는 지금 이 형태가 이렇게 꽉 있는 형태여서 젖혀가는 자세가 괜찮았는데 네. 지금 모양은 아무래도 좀 더 약점이 있기 때문에 백이 젖혀가더라도 끊어가기가 좀 애매하고 이렇게 늘어야 된다면 호구를 당해서 큰 모양을 만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정지우 선수의 작전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김우영 선수도 이 세력을 계속 키워가기보다는 그냥 집으로 큰 자리를 선택을 하고 있네요. 정지우 선수 좌상 귀 쪽도 그렇고요. 여기도 아주 착실하게 실리를 챙겼고 좌 귀 쪽에서도 그렇고 지금 집으로 확실히 앞서는 바둑을 두겠다라는 생각이에요. (1차전에서도) 김우영 선수가 이제 모양 바둑을 어쨌든 펼치게 됐거든요. 네. 오늘도 지금 그런 스타일로 유도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1경기 때는 김우영 선수의 흑이었는데요. 오늘은 흑백이 좀 바뀌었습니다. 자, 오늘 5판의 대국 중 승부판이 될 것이다 하면 역시 3국일까요? 네, 사실 뭐 5명 선수가 출전하는데 한 판 한 판이 다 승부판이죠. 네. 근데 이제 제가 3국을 그래도 또 중요한 판으로 꼽았던 것은 지금 광주 무돌 팀에서 가장 믿을 만한 선수가 김세현 선수예요. 네. 지금 정규리그에서도 11승 5패라는 좋은 성적을 보여주었고 포스트 시즌 들어서면서도 역시 2승을 기록하고 있는 선수거든요. 그래서 광주 무돌팀이 사실 승리를 거두기 위해서는 에이스가 계속 역할을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김세현 선수가 일단 허영락 선수 또 만만치 않은 선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 판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지 뭐 김우영 선수, 정지우 선수 다 사실 한 판 본인이 이제 패하면 진다라는 각오로 둬야 되는 것 같고요. 1국도 사실 중요하죠. 강지훈 선수 랭킹 1위고 문국현 선수도 지금 이제 마지막 1차전에서 5국에서 승리를 거둔 선수이기 때문에 한 판 한 판 중요하지 않은 판은 없는 것 같고요. 상징적인 의미에서 3국이 조금 더 이제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린 겁니다. 자, 지금 협공 가자 한 칸 뛰는 수. 여기 이제 걸쳐두고 한 칸 뛰었죠. 뭐 이 수 자체는 날일자를 간다면은 씌어가겠다라는 생각인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또 큰 모양을 만들어 가나요? 그렇죠. 여기 지금 모양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죠. 흙이 붙여가면은 늘고 여기를 이제 다시 이렇게 움직여 나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미는 싸움도 사실 어려워요. 여기 끊어가고 네. 이 형태도 원래 이제 단순하게 수를 줄이면은 백이 잡히는 형태거든요. 근데 지금은 백이 이런 세력을 지어봤자 중앙을 계속 좀 크게 키워가기가 쉽지는 않아 보여서요. 이 자리를 간다면 여기 날일자를 먼저 갈 수도 있겠습니다. 두 칸을 간다면 여기 다가와서 일단 집으로 큰 자리를 차지하고 여기를 다시 붙이고 젖혀서 뭐 이런 바둑도 네. 생각해 볼 수 있겠고요. 아까와는 다른 흐름이 되겠네요. 네. 날일자 자리를 받아준다면 이제 씌우는 게 아닌 이렇게 다가오는 수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정지우 선수는 여기서 손을 멈췄습니다. 혹시 받지 않는 수도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받지 않는 것은 이 자리가 좀 아픈데요. 뭐 이렇게 가는 정도인데 여기를 당하고 한 칸을 띄고 그러면 전체적인 세력이 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어서 저는 이런 흐름이라면은 김우영 선수가 괜찮은 흐름일 것 같은데요. 자, 정지우 선수 오늘은 꼭 이기고 싶을 텐데요. 또 그런 마음이 너무 커지면 대국에 방해가 되기도 하겠죠. 그렇습니다. 이 무심, 뭔가 마음을 비우고 바둑을 두면은 좋은 바둑을 둘 수 있다고 하는데 사실 마음을 비운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도 최대한 평상심을 좀 유지하면서 바둑을 두는 것이 자신의 스타일대로 바둑을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도 안 되고요. 또 반대로 너무 좀 의욕이 없어도 좋은 바둑을 둘 수 없죠. 약간의 긴장감을 가지고 대국에 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여기서 고민을 하네요. 역시 고민한다는 건 받는 것이 아닌 다른 수를 또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뭐 이 자리를 가도 역시 이곳은 여전히 맞게 됐을 때 붙여 넘어가는 것은 그렇게 썩 만족스러운 형태가 아니거든요. 네. 다시 여기 끊어지는 자리도 있고요. 저라면 여기서 이제 씌우는 수와 날일자 갈 것 같아요. 저 같으면. 만약에 날일자까지 교환이 된다면 그때 손을 돌리는 편이 더 좋은 거죠. 그냥 손을 돌리는 것보단. 아, 그렇죠. 그냥 가는 것보단 이 교환은 약간 득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백이 이제 밀어갔을 때도 그렇고요. 붙여가네요. 붙여가는 수요. 아, 이건 정말 노골적으로 좀 실리로 가겠다는 얘기네요. 받아준다면. 백이 지금 이렇게 받을 수가 있거든요. 네. 두터움을 얻게 되는데 다시 이곳을 차지해서 이 모양을 이제 뭐 키워가게끔 백이 키울 수밖에 없게끔 만들겠다라는 생각인데 김우영 선수는 그냥 늘어주네요. 자, 교환을 해두고 받았습니다. 이제는 백이 날일자를 갈 수 없게 됐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정지우 선수도 받았을 때는 날일자가 좀 기분 나쁘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붙이는 교환을 먼저 했고 김우영 선수는 여기서 이제 또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와 같이 씌어가는 형태는 흙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고 하나 더 밀어놓고 이렇게 빈 삼각으로 나오는 형태가 흙이 싸울 수 있는 형태입니다. 이렇게 싸울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도 뭔가 이 자리 이제는 이 붙이는 교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 칸 뛴다면 같이 이렇게 뛰어나가면서 이것이 지금 여기가 침입이 좀 부담이 된다면은
두 칸으로 갈 수도 있고요. 뭐 이 형태도 가능한데 이제 여기 끼우는 자리가 좀 남아있기 때문에 흙이 이런 곳을 붙여간다든지 할 때 약간 신경 네. 쓰이는 부분이 있죠. 어쨌든 방향은 씌워가는 것보다 중앙 쪽으로 몰아가는 쪽이 더 좋다는 거네요. 씌워가는 수가 성립한다면 좋겠는데 글쎄요, 그 수가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여기까지는 거의 외길이라고 봐야 네. 되거든요. 이 자리를 두질 않고 여기를 둔다. 씌워갔어요. 자, 흙도 이제 이곳과 이곳 미는 방향 두 군데가 있는데 이곳을 먼저 밀면은 백도 이제 막아가면서 변신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어요. 아, 그러면 오른쪽으로 밀어가는 편이 낫겠네요, 흙도. 그래서 이쪽을 이 막히는 수가 싫다면 여기를 밀게 되는 거죠. 아까 뭐 이 변화 보여드렸는데요. 이때 밀어도 되고요. 여기서 이어갑니까? 젖히면 끊고요. 또 뭐 이 형태도 일단 흙이 사는 것 자체가 어려운 형태는 아니에요. 들어간다든지 했을 때도 알기 쉽게 사는 형태는 나옵니다. 지금은 어쨌든 잊고 싸우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네요. 네. 그리고 정지우 선수도 이렇게 복잡한 싸움이 싫다면 여길 침입해 들어가는 수도 있어요. 이건 백도 잡아둘 거고요. 흙도 101점을 제압하겠네요. 예, 근데 이게 제압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 붙여간다면. 네, 이렇게 끼워서 또 움직일 수가 있죠. 네. 자, 여기서 또 생각에 빠졌는데요. 정지우 선수가 오늘 초반에 시간을 좀 들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만큼은 1차전보다 더 침착하게 대국하겠다라는 그런 각오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1차전 패배한 것은 욕심도 있었지만 또 순간적인 방심도 있었을 거예요. 워낙 그 승리가 거의 확실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마인드 컨트롤, 좀 더 이렇게 마음을 다잡고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자, 우선 1차전은 서울 키바가 가져갔기 때문에 광주 무돌팀보다는 좀 여유가 있는 상황이고요. 자, 두 팀 심리적으로는 좀 어떨까요? 뭐 당연히 지금 쫓기고 있는 광주 무돌팀이 좀 더 불안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더 물러설 곳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1경기를 이겼을 때 가장 유리한 점이 사실 2국에서가 가장 유리한 거죠. 막상 이제 2국을 광주 무돌팀이 혹시 오늘 이기게 된다면 3차전은 심리적으로는 오히려 광주 무돌팀이 좀 더 우위에 선 상황에서 대국을 펼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심리적인 부분들이 크게 뭐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도 경험이 좀 사실 없는 선수들은 심리적으로 흔들리는 상황에서는 같이 좀 많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사실 두 팀 모두 어떻게 보면 뭐 신생팀이잖아요. 네. 뭐 광주 무돌팀 이제 한번 활약한 바가 있지만 어쨌든 또 오래 시간을 이제 몇 년 쉬다가 지금 다시
이번에 신생팀으로 들어온 거기 때문에 서울 키바 팀도 프로암 대회에서 우승한 전력은 있지만 팀 자체가 구성된 것은 이번 이제 내셔널 바둑리그는 처음이거든요. 네. 자, 정지우 선수 굉장히 고민하고 있네요. 아마 이 싸움을 보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싸움. 여기 이제 있는 수도 생각을 하고 있을 거고, 들어갔을 때도 다시 한번 보고 있을 거고. 뭐 이렇게 두면 이제 더 확실하게 잡는 건데, 이 단수 한 방 맞는 게 아프기 때문에 이렇게 버티는 거고요. 이 모양이 이제 예전에 좀 연구가 된 바 있었는데 막상 백이 잡는 그림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백이 잡히는 상황이고 바깥쪽을 뭔가 철벽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배석 자체가 그렇게 좋지도 않다고 봐야죠. 그렇네요. 그렇다면 역시 흑이 밀어갈 때 백도 약점을 지키는 편이 더 예, 거의 이 상황이라면 여기를 이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은. 젖혀가면 끊어서. 이 싸움은 백도 네, 할 이 만한 싸움은 거죠? 백도 해볼 만하죠. 여기 지금 못 살아 있잖아요. 네. 직접 움직이는 게 이제 최강의 대응인데 젖혀가는 게 어렵다면은 뭐 늘어가는 정도라고 봐야 되겠죠. 날일자로 가고 여기에서 이제 다음 대응도 고민을 해봐야죠. 이렇게 지킨다고 하면 뭐 역시 잡힐 돌은 아닐 것 같네요. 지금 백도 약점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중앙을 키워가는 바둑이 되겠죠. 고민이 길어지는데요. 자, 선수들마다 초읽기에 몰렸을 때 좀 초읽기가 부담스러운 선수들은 초반 진행을 빨리 하는 선수들도 많은데요. 정지우 선수는 오늘 초반에 시간 활용을 충분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지우 선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광주 무돌팀의 오배령 감독이 거의 확실한 1승 카드 쪽으로 아마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기대를 받게 된다면 아무래도 좀 어깨에도 무거워지는 법인데 그렇게 생각했던 선수가 무너졌기 때문에 뭐 오배령 감독도 정지우 선수에게 뭐 어떻게 해라라는 뭐 주문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감독이 뭔가 선수에게 할 수 있는 말 어떻게 보면 좀 격려가 주로 많거든요. 이렇게 약간 문책성의 어떤 그런 부분들도 필요하다면 뭐 해야 되겠지만 사실 이렇게 이제 시간이 없는 상황에서는 뭔가 좀 격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정지우 선수도 지금 계속 입당 공부를 하고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오늘 대국 더 철저히 뭔가 준비를 하고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침입해 들어갔네요. 자, 고민이 길었는데요. 아무래도 움직이는 수를 계속 생각을 하다가 방향을 바꾼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것은 일단 잡아둬서요. 네. 여기를 이제 뭐 붙이는 건 아까 끼우는 수가 있다는 말씀 드렸고 여기를 뛰어가는 정도라면은
지금은 뭐 백이 주변이 워낙 두텁기 때문에 이 자리 그냥 두고 한 칸 뛰어 나갈 것 같아요. 글쎄요, 저는 지금 배석으로 봤을 때 이 수가 그렇게 좋은 선택으로 보이진 않네요. 아, 붙여갑니다. 자, 정지우 선수도 선택을 하고 좀 고개를 저었는데요. 썩 네. 마음에 드는 수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이제 싸움을 피할 수가 없게 됐죠. 중앙으로 머리를 내밀게 됐는데, 이 싸움 자체가 여기 있는 모양만 볼 게 아니라 이곳의 모양, 이곳의 모양까지 본다면은 분명 백이 유리한 싸움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정지우 선수는 오히려 이 돌이 중앙으로 나가면서 백의 모양을 지울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확실히 1경기 때보다는 정지우 선수가 좀 조심하는 느낌이 들고요. 좀 침착하게 조심하는 건 좋지만 또 자신감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 자, 날일자로 가니까 젖혀갔네요. 지금은 연결시켜주고 싶진 않아요. 사실 백도 이제 이 날일자보다는 한 칸 뛰는 수를 더 많이 두거든요. 네. 차단을 한다면은 이어가고 여기를 이어간다면 일단 막아서 두겠다는 얘기죠. 그랬을 때의 백의 형태가 그렇게 좋은 형태는 아니다 라고 보는 거고요. 뭐 이렇게 된 이상 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갑니까? 이렇게 된다면 흑도 타개가 어렵진 않겠네요. 그렇죠. 여기서도 이제 백이 이런 곳을 붙여서 받아준다면 이제 이렇게 찝어 나가는 수를 생각해 볼 수는 있는데요. 근데 이제 흑도 바꿔치기로 한번 선택해 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다시 붙여가면서 뚫어간다면 이제 막아서 이 돌을 잡는 거고요. 네. 여길 나가게 된다면은 이곳을 붙여서 전체가 잡히나요? 약점이 있으니까 잡히지는 않을 것 같네요. 이렇게 사는 형태가 될까요? 살고 사는 형태가 될까요? 잡으러 가고 싶은데 끼워 이었을 때 좀 문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김우영 선수의 손이 멈췄습니다. 다른 선택도 가능할까요? 지금 사실 연결시켜주고 싶진 않아요. 돌을 끊고 싶어서 이렇게 끊어갈 수 있다면 좋겠는데 이것은 여길 붙여가고 끊었을 때 대응책이 잘 보이질 않습니다. 여기 살려야 되는 형태인데 두 점이 잡히고요. 고민하고 있습니다만 글쎄요. 젖히지 않는다면 붙이는 수도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젖혀가면 끊고 이런 바둑이 나오게 되는 건데요. 지금은 팩감이 흙이 많아 보이진 않죠? 네. 이어간다면 늘어서 나가는 맛을 노리면서 이 세력을 키울 수도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쨌든 이런 선택이라면은 흙도 연결이 돼서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백도 두텀을 좀 활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 할 텐데 네. 근데 날일자보다는 역시 한 칸이 좀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었네요. 네. 이 날일자는 흙의 모양을 좀 압박하는 수고 한 칸은 중앙으로 나가면서 이 흙 모양을 좀 더 우변에 있는 흙 모양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것은 우상 뒤쪽을 압박하는 의미가 있고
아, 붙이는 수 선택하네요. 서두르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확실히 김우영 선수는 좀 유연하고 균형을 맞춰가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유연하게 두는 스타일들이 보면 기회를 잘 잡아요. 상대가 뭔가 실수했을 때 그 틈을 잘 파고들죠. 치받았는데요. 끊어가겠다는 예,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싸움이 또 시작이 되나요? 이곳을 늘어간다면 이건 늘어서 이곳과 이곳이 맞복이죠. 백은 지금 두 가지 선택 중에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하나는 여길 늘어서 싸우는 거. 나와 끊는 맛이 있기 때문에 싸움을 이어나갈 수가 있어요. 네. 이곳을 젖힌다면 맞고 여길 단수치고 뭐 이렇게 뛴다든지 해서 이 싸움을 하나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아니면 버리는 선택인데 글쎄요, 버리면 그래도 좀 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젖혀 이어서 이 모양을 키워가는 거죠. 흙이 하나 더 지켜둔다고 해도 백이 여기를 계속 키워가야 되는데 제 생각에 이렇게 버리는 건 흙이 좀 괜찮아 보이네요. 네. 그러면 백도 늘어가는 정도일까요? 네, 이 수가 최강의 대응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다른 행만은 잘 보이지 않네요. 예, 원래 이제 이런 형태는 느는 수를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 이건 근데 여기 늘었을 때 이렇게 뛰고 싸웁니까? 그래도 또 미는 수가 선수고 씌워가게 되면 이 싸움은 백이 좀 힘들 것 네,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싸움을 한다면은 여길 늘어야 될 것 같아요. 이곳을 움직여 나가기는 겁나죠. 끊어졌을 때. 아, 반대를 그곳이요? 들어요? 예, 무슨 뾰족한 대응책이 있나? 두 점을 버리겠다는 뜻인가요? 네, 버리겠다는 뜻인데, 이건 크죠. 맛이 좀 있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갔을 때 여기를 뭐 젖혀간다든지 해서 당장 무슨 큰 수가 나는 자리는 아닌데요. 이렇게 둔다면 수단이 있진 않아요. 결국 그렇다면 버리고 우변을 택하겠다는 뜻일까요? 그렇죠. 이렇게 하고 이제 여기를 밀어가겠다는 얘기인데 근데 지금 이렇게 둔다고 해서 이 두 점이 잡힌 게 아니잖아요. 네. 흙은 살려 나올 거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끊어지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또 지켜야 되는데 여길 또 들여다보고 그리고 나서 뭐 이런 곳을 젖혀간다든지 하면 크게 지금 공격받을 돌은 아닐 것 같습니다. 여기서 실리의 손실을 봤기 때문에 이것은 흙이 좀 무세한 그림이 아닐까 판단이 됩니다. 1경기 때도 김우영 선수가 좀 과감한 선택을 했었는데 이것도 좀 과감한 선택으로 보여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잡아두었죠. 김우영 선수가 확실히 좀 두터움을 즐겨 하는 것 같아요. 지금도 모양을 좀 단단하고 두텁게 해두면서 후위를 좀 도모하는 느낌을 주고 있는데 뭐 집부족이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사실이죠. 네. 그거 벌써
3기를 차지, 4기를 거의 4기를 차지했잖아요. 이제 중앙만 깨면 되겠는데요. 네, 좀 살려 나갈 거예요. 버리기에는 좀 아까운 돌입니다. 이런 자리를 먼저 물어볼 수도 있어요. 자, 여기서 행마를 또 고민하고 있겠죠. 뭐 여러 가지 행마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붙여나가는 것도 그 중에 하나고, 어떻게 보면 붙여나가는 수는 약간 무거운 느낌은 있죠. 좀 가볍게 가려면 날일자를 가야 되는데, 이제 날일자 가면은 이 건너붙이는 수가 당장 보이거든요. 그랬을 때 뭔가 이 한 점을 제압할 수 있는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본다면은 좀 어려운 수긴 하지만 이런 데를 먼저 한번 붙여가는 수도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네. 여기를 뭐 잡아준다면은 이것은 날일자 갔을 때 이제 아까와 같이 끊어가는 수가 안 되고요. 이곳을 이렇게 젖혀가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면은 다시 여기를 이제 늘어서 이곳으로 막아가면서 바둑을 또 풀어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도 굉장히 어렵죠. 이곳을 젖힌다면은 다시 뭐 대젖혀 간다든지 해서, 그리고 이 자리도 역시 교환할 수도 있고요. 여기도 뭐 붙여간다면은 다시 여기 이렇게 움직여 나가면서 여기를 끼워 있는 바둑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버리면서 둘 수도 있고요, 이것은. 여러 가지 행마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상변은 확실하게 잡혔다고 볼 수 있겠죠? 상변 쪽에는 큰 맛은 없을 것 같아요. 여기 젖히는 수가 선수가 되고 붙여간다고 해도 이건 뭐 젖혀서 특별한 맛이 없죠. 네. 그렇게 된다면 우상기 집도 굉장히 크겠는데요. 그렇습니다. 우선 잡히면 좀 큰 자리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행마를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한판 뛰는 수를 선택했네요. 네. 아까 이제 붙여가는 것과 약간 비슷한 맥락인데요. 자, 고민 끝에 행마를 선택했습니다. 이제 김우영 선수는 어떻게 공격을 풀어나갈지 고민을 해야 하겠고요. 자, 우변에서의 공격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